자, 이번에는 체온 조절을 좀 볼 거예요. 우리 앞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절을 좀 배웠는데요. 일단 체온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6.5도 내외로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맞습니까?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항상 체온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좀 예민합니다. 자, 그러면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조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발생량하고요 발산량이 있습니다. 자, 발생하고 발산. 발음이 더럽네. 발생은 뭐야? 만들어내는 거야. 열을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발산은 내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은 이제 생산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방출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뭐 체온 자체가 뭐 솔직히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누가 그 온도를 지정을 할 것이냐면 우리 혈액 있잖아요. 혈액 자체가 어디 근처를 지나가냐면 시상하부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럼 시상하부가 근처 지나가고 있는 그 혈액의 온도를 얘가 체크를 해야 센서예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체온 변화를 감지를 해서 생산을 할지 방출을 할지 얘가 정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신기하지 않냐? 자,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내 몸의 온도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방출량이 감소해야겠죠.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방출량을 증가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대체 생산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발산, 그러니까 방출을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추울 때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춥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지나갈 수 있냐면, 간내 시상하부가 내 체온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해준다면은 TRH 분비량이 증가해서 내하체 전염을 자극을 해주고, TSH가 나오게 되고 갑선샘을 자극을 해서 티노신이 분비가 해서 뭐를 촉진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우리 초반에 배웠던 그 경로로 갑니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면 열이 나오게 된다는 건 아시죠? 이걸 열 발생량, 그러니까 열 생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있냐면 교감신경, 여기서부터 신경이야. 알겠어요? 자, 신경은 내가 뭐 빨간색으로 얘기할게요. 자, 교감신경을 작동을 해서 부신속질을 자극합니다. 이건 신경이야. 알겠지? 첫 번째 한 거는 호르몬 관련이고요. 이건 신경입니다. 교감신경 발동해서 부진속질 자극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서 물질대사 촉진한다. 자, 그럼 에피네프린이 대체 뭔데? 포도당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하게 되면 물질대사 촉진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혈관 얘기해 볼게요. 이게 피부예요. 자, 피부 밑에는요 다양한 혈관이 지나가는데요, 피부 근처를 지나가는 혈관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안쪽 깊숙이 지나가는 혈관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자, 이 색깔을 좀 표시할 건데, 이 빨간 색깔을 피부 근처를 지나가는 혈관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만약에 두꺼워졌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혈액을 많이 지나가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혈관에 갖고 있는 열을 다 뺏기는 거야, 바깥으로.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추워 안 추워? 굉장히 춥지 않니? 추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뺏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관략근이 있거든? 관략근이 쪼여지게 되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쪽으로 혈류량이 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우리가 안전하게 딱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바깥으로 나가는 걸 감소시켜주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다? 체온을 상승시켜준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안 한 게 있어.
여기서 지금 소개가 안 돼 있거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 할 거냐면요. 내가 모공과 모공을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모공이에요. 아시죠, 모공?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털이지, 털. 이게 그 모낭세포라고 하거든? 모낭세포에서 단백질로 머리카락을 만듭니다. 이렇게. 맞아, 틀려? 하나 누워있게요. 이렇게. 원래 보통은 누워있어요, 털이. 맞습니까? 자, 어떤 방식인지 알려줄게요. 아주 재미난 얘기거든. 잘 봐.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털이지, 털.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는데 그 체온 자체가 원래 바깥으로 나가 안 나가? 나가. 그 더운 공기가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더운 공기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거든? 야, 씨, 내가 너와 가까이 있으면은 너 따뜻하게 느껴질 거야. 내 체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서로가 더워. 서로가 서로 체온을 느끼는 거야. 알겠어? 더위, 열 자체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처에 있다고 해서. 뭐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러면 열이 나가긴 나갈 건데 너무 춥잖아. 그럼 열을 그대로 뺏기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나가는 열을 잡아 당기는 작업이 있어. 그게 털이야, 털. 털 있지, 털. 털 자체가 이렇게 뾰족뾰족 서 있잖아. 뾰족뾰족 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나가는 열 자체가 털에 딱 걸려. 털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털에 걸려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열 자체가. 이해갑니까? 우리 추우면 털 있잖아, 털. 니트라든지 이런 털 관련된 걸 입잖아요. 그 털을 입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야, 얘네가. 이해갔어요? 자, 그럼 잘 봐. 원래 평상시 누워있어, 털 자체가. 맞습니까? 근데 추우면 어때? 뾰족뾰족 쓰지 않냐, 털이? 그걸 뭐라 그래? 뾰족뾰족 쓰는 걸 뭐라 그래? 닭살 돋는다. 알잖아. 맞잖아요. 이게 닭살 돋는다는 게 신경적이야, 신경. 닭살 돋는 게 어떤 신경인 줄 알아? 교감신경이야. 닭살이 뭐라고?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이 발동하면은 닭살 돋는 거야. 자, 그러면 교감신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분했다라고 말을 하잖아. 흥분했다라는 거를 다르게 느끼는 게 뭐냐면 무섭다. 뭐하다? 무섭다. 무섭다, 알겠지? 무섭다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소름 돋아 이러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닭살 돋는다. 똑같은 거야. 다 교감신경으로 하나, 모든 것이 다 통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 보면 닭살 돋고요. 그 다음에 소름 돋아! 그것도 닭살 돋고요. 다 교감신경이 발동하고 있는 거야. 편안한 상태는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 발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모낭 근육이 있거든, 근육? 자, 이렇게 털이 누워있었어. 모낭 근육이 수축하는 거야. 수축하면 어떻게 돼? 털이 뾰족 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봐봐. 우리 여기에 털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닭살 돋으면 어때? 진짜 말 그대로 닭의 살이잖아. 닭의 살처럼 어때? 이렇게 면이라면.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막 드러나지. 이게 여기 부분이 수축하니까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살이. 그게 지금 동글동글한 거야. 이게 수축해서 그래. 털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감신경 때문에 이게 수축하니까 이게 동글동글해서 닭살 돋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우면 어때? 떨어 안 떨어? 떨지? 이게 근육 운동이야. 존나 웃기지? 진짜 실제로 그래.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떠는 이유가 근육이 운동하니까 열이 나와 안 나와? 운동하면 열 나오잖아. 그 열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는 소개는 안 돼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있네. 여기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와있네. 열 발생, 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몸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피부 근처에 가는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시켜줘서 나가는 열의 양을 줄여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지웠네요. 그 피부 근처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피부가. 그래서 우리가 어때?
추워서 오돌도 떨고 있으면은 입술이 파래. 죽은 시체 알아? 시체? 죽은 사람도 파래져. 온몸이 다 파래지거든? 왜냐면 얘네들은 열 자체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있다. 피부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해지고 창백하게 보인다. 알겠어요? 피가 그쪽으로 안 도니까 그런 거야. 피가 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색깔이 나와요. 피부 색깔, 정상인 색깔에서. 근데 그쪽으로 피부 쪽으로 아마 혈관 자체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푸르스름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호르몬에 관련된 거. 티로신이 감소해서 물질 대사 감소하겠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 증가를 해서 물질 대사가 촉진됐었잖아요.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더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야. 에피네프린은 없잖아. 맞지? 그거에 반대되는 작용은 없잖아. 솔직히. 그렇게 없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발산량 증가하고 발생량 감소해서 체온이 하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다. 이해가시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좋아요. 땀 분비 증가되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괜찮죠? 근데 딱히 할 건 없고요. 잘 봐요. 성인이지, 유아 있지. 자, 차이만 알려줄게. 성인은 근육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유아는 근육이 많아? 유아가 마동석처럼 근육이 근육질이야? 아니잖아. 그러면 성인은 근육이 좀 있다 보니까 수축과 이완 같은 이제 근육 운동으로 떨림 현상으로 열을 발산할 수 있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유아는 근육이 별로 없잖아. 이해해요? 근데 유아는 우리 성인처럼 근육이 많이 있는 거 아니라서 빗떨림이 있어. 빗떨림. 무슨 말이냐면 떨리지 않는다고. 떨리지 않아도 열을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말했던 교감신경 그 다음에 티록신 작용까지는 다 괜찮거든? 근데 하나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의전대 준비할 때 좀 배우는 과정이라서 터모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터모게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 이 성분이 뭐냐면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터모게닌이라는 설명이 괜히 했나? 터모게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뭐냐면 뭐지? 애기 있지, 애기 엉덩이에 뭐 있어? 태어나면? 들어봤어? 몽고반점. 이거 갈색이거든? 갈색이야. 이게 애기 엉덩이 쳐가지고 멍든 거 아니거든? 이게 다 모든 애기가 다 이 몽고반점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성분, 이 성분이 뭐냐면 터모게닌이야. 이 성분이 왜 갖고 있는지 설명할 거야. 자, 고등어. 혹시 고등어 드셔봤죠? 고등어 드셔보시면은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약간 갈색 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어 먹으면 살 자체는 흰색이야. 근데 먹다 보면 약간 갈색깔 뭔가 살이긴 한데 갈색깔이 있어. 이걸 뭐라 설명해야 돼? 이게 고등어를 가져서 보여줄 수 없고. 먹다 보면 갈색깔 부분이 있어. 내장은 아니거든? 살이야. 이해가요? 그 갈색 살이 있어. 갈색살. 그 갈색살이 몽고반점하고 똑같은 성분이 터모게닌이야. 그러면 이 터모게닌이 뭔 역할이냐면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생물에 있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성분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런 성분이 있어. 자, 그럼 애기는 몽고반점으로 왜 터모게닌 있냐? 애기는 성인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몸의 체계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맞잖아. 열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게 좋고요. 고등어는 추운 지방에 살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터모게닌을.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할게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삼투압은 우리가 보통 삼투압이 높다, 삼투압이 낮다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농도가 굉장히 높잖아. 만약에 농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도가 만약에 높은 상태잖아. 그럼 삼투압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낮으면 삼투압이 낮다라고 그냥 맞춰서 비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름이야. 여름에 땀 많이 흘러요? 안 흘려요? 땀 많이 흘리겠죠? 그럼 내 몸에 수분이 다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혈액 입장이야. 혈액 입장에서는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왜? 물이 날아갈 거니까. 너 물을 증발시키면 농도 진해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물이 날아가니까 내 혈액 입장에서는 농도가 굉장히 진하단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삼투압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삼투압을 낮춰야 돼? 안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자, 그러면 물을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돼? 맞지? 첫 번째 공급받는 방법. 내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물을 콸콸콸콸콸 마신다. 1번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이 있을 거야. 그 물을 재흡수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아, 맞잖아.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물을 다 보낼 거야? 안 되죠. 자, 그러면 물을 재흡수를 한다라는 거는 호르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항이뇨 호르몬. 요 새끼가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 오줌으로 나간다. 항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즉 한마디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오줌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요 새끼예요. 이거를 보통 영어로 ADH라고 합니다. A는 안티라고 하고요. D는 아마 그 오줌 싸는 거 있잖아. 그 뭐야 이렇게 분류라는 D 있어. D 어쩌저쩌고 있어. 그리고 H는 호르몬이에요. 알겠습니까? ADH 외워주세요. 그러면 너의 머릿속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방광으로 나가는 오줌에 있는 그 물 있지, 물을 혈액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 혈액을 좀 희석시켜주는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왜? 내 혈액이 너무 진해서. 그래서 네 머릿속에는 이게 알았으면 좋겠어. 혈액하고요 방광이야. 근데 애들이 이게 어려운 이유가 혈액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 몸뚱아리 알겠지? 혈액은 네 몸이야. 네가 수분이 너무 부족한 상태야. 그러면 땡겨야 돼, 안 땡겨야 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그리고 땡기는 역할이 누구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야, 그럼 생각해봐. 방광에서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방광에 있는 물을 땡겼어. 그러면 오줌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근데 오줌량이 줄어. 근데 요소는 다르잖아, 요소. 요소는 찌꺼기야. 똑같은 양이거든? 근데 물이 없잖아. 농도가 굉장히 진한 오줌이 나오는 거야. 자, 쌤이 이미 앞전에 다 끝냈어. 봐봐. 보시면 이거부터 할게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내 몸 입장에서는 수분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돼?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시상하부가 딱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릴 건데 누구한테 내면 ADH, 즉 한마디로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체 후엽에서 나오니까 얘한테 명령을 때려. 야! ADH 빨리 내보내. 왜? 물이 부족하니까. 내 몸에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할 거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희석이 될 거니까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괜찮죠? 이 과정에서 오줌량은 좀 줄어들겠고, 오줌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물이 부족할 테니까 농도가 진해요? 안 진해요? 진해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상황. 이게 용어 자체가 사실 뭐 삼투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농도가 진하다, 뭐 희석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해석해줘야 돼. 알겠지? 익숙해져야 된다고. 우리만의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자, 물을 많이 마시면 네 몸 안에는요 수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너무 낮아요. 삼투압이 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의 후엽한테 해가지고 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좀 그만 좀 분비 좀 해. 왜냐면
이미 수분이 많은데 네가 나와봤자 수분을 재흡수할 텐데 필요 없어. 재흡수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맞잖아. 얘가 재흡수하니까. 그래서 재흡수량이 감소를 할 거고 이제 다시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겠죠? 오줌량이 증가하고 굉장히 희석된 오줌이 나올 겁니다. 연한 오줌 알겠어? 이게 겨울이야. 알겠죠? 괜찮아요? 다 했어. 끝났어. 간단하지? 자, 그래서 이런 도표가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혈장이라는 얘기는 그냥 네 피야. 혈액.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할게. 자,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 몸에 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물을 보충해주는 녀석이 누구야? ADH. ADH. 맞습니까? 항이뇨 호르몬인데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하잖아.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오른쪽 내용인데, 자, 한번 볼게요. 다량의 물을 섭취하면 당연히 내 몸에 수분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시점에서 물을 섭취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 지금. 희석된 거지. 이해갔어요? 자, 그럼 내 몸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오줌량이 증가해야겠죠. 왜냐하면 물을 다 빼내야 돼. 맞잖아. 내 몸에 수분이 많은데 다 빼내야지. 그래서 오줌량이 증가해, 안 해? 하겠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항이뇨론 분비량 감소했고 그 다음에 제흡수량이 감소를 했으니까 오줌량이 좀 많아지겠고 오줌량이 많아지니까 오줌 자체는 희석된 상태겠죠? 삼투압이 낮아졌고 대신에 혈장 삼투압은 좀 높아졌다. 반대로 다시 원상복귀 돼야겠으니까. 알죠? 이런 식으로 삼투압을 좀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 자, 볼게요. 날씨가 추우면 떨리죠. 몸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은 활발해진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요. 열을 좀 내보내야 돼서 피부 근처로 혈액을 좀 양을 많이 늘려서 내보내야겠죠? 맞는 말.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졌다. 추웠다. 추워지게 되면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했다. 자, 확장하면 그쪽으로 혈류가 모아져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 체온이 높아졌다, 덥다는 얘기죠. 자, 더운데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면 더 죽어요. 알겠죠? 괜찮죠? 자, 2번 볼게요. 자, 추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온자고 써있죠? 에피네프린, 티록신, 교감신경. 너무 쉽죠? 이겨서 해야겠다. 자, 3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삼투압 변화. 자,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러면은 그 땀이 다 물이잖아. 체내 수분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겠지. 좀 진해지겠지? 체액의 농도도 진해지고. 그게 삼투압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체액의 농도는 좀 낮아지겠지. 희석될 거니까. 그럼 삼투압도 당연히 낮아졌다. 쉽죠? 이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분비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물을 많이 마셨어. 내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럼 재흡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감소한다. 알겠지?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삼투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내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물이 부족하다? 물 부족 볼 거야. 알겠어요? 혹은 진하다. 알겠어? 자, 물이 진하니까 오줌에서 끌어당겨야 돼, 안 되게 해야 돼? 오줌에서 떼기 와야 돼. 그러면 오줌량이 줄어들겠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체내 수분량이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야. 맞죠? 회복하는 거야. 수분량이 증가되는 거 아니야? 이거 회복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야, 지금. 자, 콩팥에서 그치 제흡수가 증가해서 이제 물을 땡겼어야겠지? 그리고 제흡수하는 거 누구?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한다. 괜찮죠?